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익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과 대대를 이루는 익이죠. 익괴. 예. 이쪽이 손이고 이쪽이 익인데 이 손괴를 위아래를 뒤집어 놓으면 익이 되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두 모양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하나는 손실을 보는 길이고 하나는 이익을 보는 길이죠. 뭐냐면 손실을 보는 길과 이익을 보는 길이 크게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둘 다 양효가 셋, 음효가 셋이죠. 양효가 셋, 음효가 셋. 차이는 뭐냐? 그 효가 놓이는 순서가 다르죠. 순서가. 그래서 사람의 일에서 그 수순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3대3, 3대3인데 어떤 순서로 놓이느냐, 일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하나는 손실을 보고 하나는 이익을 보고 아주 극명하게 결과가 달라지죠. 그만큼 일을 할 때 그 순서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보는 길, 손실을 보는 길과 다른 이익을 보는 길 한번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보시다가 손실의 길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또 괴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을 보는 길 1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양이 온 것은 이를 이롭게 써서 크게 짓도록 해야 비로소 길하며 허물이 없으리라. 크게 짓도록 해야 비로소 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양이 왔을 때 크게 지어야 합니다. 이때 크게 짓지 못하면 길할 수 없죠. 그래서 뭐냐면 1단계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이미 틀린 겁니다. 싹수가 노란 것이죠. 1단계 시작할 때 일단 큰 그림을 그려라. 첫 번째 조언입니다. 뭐냐면 상전의 조언, 상전이 이 1단계를 풀이하기를 뭐라고 공자님이 주석이죠. 상전. 처음에 양이 온 것은 크게 지어야 길하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비로소 크게 지어야 비로소 길하며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비로소 길하며 허물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아래에서는 일을 두텁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아래죠. 아래. 일을 도모하는 초창기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도모하는 초창기에는 두텁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도모하는 시작, 이제 막 시작인데 너무 두텁게 하느라고, 두텁다는 거는 치밀하게, 조심성 있게 하느라고. 좋은 건데 일을 도모하는 초창기에는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중간으로 가면 또는 마무리 짓는 대로 가면 정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세심하게 해야 되지만 일을 도모하는 초창기에 그렇게 두텁게 처리하는 것, 너무 조심하느라고 이제 이게 자꾸 폭이 좁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익을 보려면 1단계에서는 크게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커야 이루는 것이 이제 커지겠죠. 공자님도 이제 아래에서는 일을 두텁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풀이해 주신 겁니다. 그다음 2단계 1단계가 양인데 2단계는 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괴상을 염두에 두시면 음이 두 번째 오니 혹 더하더라도 십붕의 거북은 어길 수 없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살핀 손괴에서 나왔던 얘기 또 나오고 있죠. 오래도록 정하면 길하리라. 왕이 그로써 상제에게 제사를 올리니 길하리라. 수수께끼 같은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양효가 왔을 때는 양효는 팽창이죠. 그래서 양효가 왔을 때는 이 앞으로 수익을 많이 거둘 것인데 이제 이익을 보는 길이죠. 사람을 더하는 길, 재물을 더하는 길입니다. 둘 다 합니다. 둘 다. 일단 처음 1단계 양효가 왔을 때는 큰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2단계는 음입니다. 2단계가 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음은 응축이죠. 응축. 그래서 2단계로 가면 큰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아주 꿈이 크다. 꿈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1단계에 큰 그림 그려야죠. 근데 꿈이 큰 사람이 1단계에도 큰 그림 그리고 2단계에도 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괴상에 나옵니다. 1단계에서 큰 그림 그리고 2단계에서도 큰 그림을 그린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단계 음효라야 되는데 음효에 대응을 하지 않고 양효로 간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 사람은 손해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거죠. 자기가 이익을 꿈에 부풀어서 나는 큰 이익을 거두고야 말리라. 이렇게 꿈이 커서 1단계에서도 큰 그림 그리고 2단계에서도 큰 그림 그리는 사람은 자기는 큰 이익을 볼 거라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익의 길을 가지 못하고 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한번 괴상을 잘 느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꿈만 커서 꿈이 큰 사람이 1단계에서 큰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그 꿈을 이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단계에서는 응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단계 그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발을 붙이고 이제 응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2단계에서도 또 크게 큰 것만 도모한다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이 괴상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계길 2단계의 음효가 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이 두 번째 올 때는 이제는 뭘 더하더라도 십붕의 거북은 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거북이죠. 절대 어길 수 없는 절대 가치. 그 가치를 어기면 안 된다. 혹시나 뭘 더할 거면 그 가치에 부합하는 거를 조금 더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큰 꿈 거창한 계획만 세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단계에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발을 붙이고 응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래도록 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길하다.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를 하면 성과가 나겠죠.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발을 붙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가 나겠죠. 그 성과가 바로 왕이 그로써 상제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그 상징으로 성과의 상징입니다. 뭐냐면 왕이 그로써 이 군자가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제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군자를 책봉하는 것입니다. 책봉. 그 책봉할 때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냄으로써 책봉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다음 단계에 나옵니다. 군자를 왕이 이때 군자를 읍제로 읍의 주인으로 책봉을 하는 것입니다. 성과죠. 성과.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발을 땅에 붙이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과가 난다는 것이죠. 그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단계죠. 음이 세 번째에 또 오니 더하다가 흉사로서 하더라도 허물이 없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중행할 것이며 공적인 대의임을 고하되 규를 사용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더하다가 흉사로서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렸고 응축했고 여기 세 번째 더하다가 흉사로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뭘 이제 지금 더하는 길이죠. 이 사람을 더하고 재물을 더하는 길인데 이렇게 계속 뭘 더하다 보면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흉사를 더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의도로 열심히 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그게 좀 잘 안 돼서 뭔가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있더라도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허물이 없다. 괜찮다.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중행하여라. 중행이라는 건 자꾸 나오죠. 왜냐하면 적중하게 행동하는 것.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는 그 가치를 지키는 적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중하게 행동하면 된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공적인 대의. 여기죠. 고공. 공적인 대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고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왜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느냐. 공적인 대의가 있다.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할 때 규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규. 규라는 게 뭐냐 하면 규는 그 천자가 제후를 책봉할 때 내리는 신표입니다. 신표. 이 규를 내림으로써 너를 어디에 그 공으로 봉한다. 너 공후백자남이죠. 그대를 공으로
봉하노라. 그대를 백으로 봉하노라. 이렇게 주는 쉼표입니다. 그래서 앞서 2단계에 그 왕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군자를 이 책봉한 것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규는 앞서 2단계에서 왕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앞선 그 성과도 과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어떤 흉사가 생겼다고 해서 주춤주춤 물러서서는 큰 일을 이룰 수 없고, 그것이 공적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다가 생긴 일이다. 자신 있게 선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4단계죠. 음이 네 번째 오니 중행하며 공적 대의임을 고했더니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3단계에서 흉사가 생겼죠. 흉사가 생겼을 때 그렇게 주춤주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주춤주춤 하지 말고 이것이 공적인 대의를 공적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군자의 행동이 중행한다면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자신 있게 얘기하면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절대 주춤주춤 하지 말라는 것이죠. 큰 일을 이룰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때 이러한 상황을 이롭게 써서 이걸 의지로 삼아서 국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으로 옮겨라라는 건 뭐냐면 국이라는 건 읍국이죠. 앞서 지금 군자가 그 왕으로부터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그 읍국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가 따를 때 그 무리들을 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자기 읍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읍으로. 그러면 무리를 왕창 숫자를 늘릴 수 있죠.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 지금 이게 길이죠. 이 수익을 거두는 길입니다. 수익을 거두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익이 뭐냐? 이 많은 무리를 나의 읍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4단계에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큰 수익을 어떻게 거두느냐. 비결이 뭐냐면 위기가 생겼을 때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물러서 버리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죠. 그 위기가 왜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공적인 대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위기가 생겼을 때 물러서지 말고 이것이 공적 대의를 위한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당신들이 나를 믿고 따라줘야 된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가 따르면 이들을 나의 그 읍국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거둔 것이죠. 위기를 극복하고. 이게 상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큰 무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전의 풀이가 뭐냐 하면 공적 대의를 고했더니 무리가 따르는 것은 왜 그러냐. 그로써 뜻을 더한 것이다. 익지. 그 무리가 뜻을 더했기 때문이다. 뭐냐면 이 공적 대의 군자가 내세운 공적 대의에 그 무리가 공감했기 때문에 맞다 정말 저 사람이 저러한 그 공적인 대의를 선포했고 저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저기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따르게 만들려면 위기 상황에서 주춤주춤 물러서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에 대한 그 조언이 3단계와 4단계에 걸쳐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하면 무리가 뜻을 더하기 때문에 저 사람 뜻이 참 옳다. 나도 저기 동참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요겁니다. 이 길은 사람을 더하는 길이기도 하고 물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길이기도 한데 여기 요체가 뭐냐. 다른 사람들의 뜻을 얻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뜻을 얻으면 사람이 따를 것이고 사람이 따르면 당연히 수익도 따라오겠죠. 사업을 할 때 요체는 이거다. 수익을 거두는 요체 역시 이것이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요체 역시 이것이다. 이렇게 읽지 뜻을 얻는 것이죠. 이 얘기 또 나옵니다. 5단계 한번 보실까요? 5단계죠. 양이 5번째 오니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순하게 하면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야 비로소 길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덕도 순하게 하여라. 뭐냐면 이 상전 공자님의 풀이를 마저 볼까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순하게 한다면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의 덕을 순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크게 뜻을 얻으려는 것이다. 여기 나옵니다. 대득지. 크게 뜻을 얻으려는 것이다. 뜻 또 나오죠. 이계길의 요체, 수익을 거두는 요체가 사람들의 뜻을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의 뜻을 얻으려면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순하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앞서 4단계에서 새로운 큰 무리를 군자의 그 읍국으로 옮겼죠. 예. 군자가 내세운 그 공적 대의에 공감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중에는 군자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잔뜩 생겼죠. 군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군자를 따르는 마음을 순하게 했다면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라. 과거를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었다면 그러면 과거를 묻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예. 공자님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뜻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군자가 내건 기치의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죠.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동지죠. 동지가 됐는데 더 이상 과거의 일은 묻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에 나한테 무례하게 했던 그놈 이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뜻을 합친 동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네. 그것이 사람을 크게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어떤 물질적인 수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냐 하면 1단계에서 크게 도모했죠. 큰 그림을 그렸죠. 2단계로 가면 그 큰 그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발을 땅에 붙이고 응축해야 됩니다. 응축이죠. 3번에 걸쳐서 응축하면 이게 곤괴가 됩니다. 곤괴는 순명하는 것이죠. 내부를 아주 단단히 굳히는 것이죠. 이렇게 곤괴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크게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5단계죠. 크게 도모하는데 어떻게 도모하느냐?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과거도 묻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도 묻지 말고 크게 거둬들여라. 이게 큰 수익을 거두는 비결입니다. 과거도 묻지 말고 이제 크게 거둬들일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냐? 괴상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2, 3, 4단계의 곤괴로 응축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2, 3, 4단계 공괴로 응축하는 과정을 거쳐서 핵심 가치, 아까 2단계에 나왔던 십붕지구, 그 신령한 거북으로 상징되는 그 가치, 핵심 가치를 엄정하게 단단하게 굳혀놨기 때문에 5단계에서는 과거를 묻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더라도 탈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2, 3, 4단계에 응축하는 무려 3단계에 걸친 응축을 거친 다음에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때 여기서 하지 않고 2단계에서 그렇게 아무나 받아들이면 탈나죠. 그때는 손실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익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 익과 손을 괴상을 잘 비교해 보면 뭔가 깨닫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이 뭐를 말하는지 크게 도모하고 3번에 걸친 그 응축을 거친 다음에 그 기준이 정말 엄정하게 확립됐으면 5단계는 다시 또 크게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익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단계 볼까요? 6단계는 과잉의 단계입니다.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이 오니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자 공격하는 상이다. 이제 5단계에서 아주 크게 더해서 아주 큰 수익을 거뒀죠. 그랬더니 이제 이 마음이 들떠서 6단계로 가니까 더 큰 욕심이 나서 근데 더 하려고 보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랬더니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예. 뭐냐면 과잉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마음을 세운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세운다 해도
한결같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흉하다. 이러면 당장 좀 이렇게 급하게 사람들 마음을 세우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기 때문에 탈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과잉의 단계입니다. 과잉의 단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괴사입니다. 괴사. 이게 길에서 이로운 것은 가려는 바를 두는 것이다. 이 유유왕이죠. 이 유유왕이 참 많이 나오죠. 이게 주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 품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가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뜻을 합치는 것입니다. 아까 그동안 봤죠. 사람들이 그 뜻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 흉사가 있어도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려는 바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자가 지금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어딘지를 선명하게 내걸어야 사람들이 보고 아 정말 저 사람이 내건 대의가 합당하다. 나도 저기 동참해야 되겠다 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려는 바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로운 것은 대천을 건너는 것이다. 대천을 건넌다는 것은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죠. 아까 5단계에서 과거를 묻지 말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자꾸 과거를 따져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옹졸해지면 크게 도모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로운 것은 대천을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공자님이 그 손익괴를 보고 말씀하신 내용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공자가 역을 읽다가 손익에 이르면 언제나 감탄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 손익이라는 그것은 왕된 자, 임금된 자의 일이로구나. 일을 함에 혹 그것으로 이익을 보고자 한다면 꼭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혹 손해를 감수하고자 하면 이에 도리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이해의 상반됨과 화복의 문호를 면밀히 살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이 공자님의 이 말씀, 손익이라는 그것은 왕된 자의 일이다. 그리고 이익을 보고자 하면 손해를 볼 것이요, 손해를 감수하고자 하면 도리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손과 익괴를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좀 새롭게 보일 겁니다. 뭐냐면 손실에 집착해서 이거 나 손해 볼 수 없다, 손절을 피하다가 손실을 자꾸 키우는 것이죠. 잘라내야 될 거라면 빨리 잘라내고, 그리고 아까 3인행과 1인행이죠.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것은 분명히 지키되 다른 사람을 위한 빈자리를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를 채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성공이 오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경에서 그 겸괴에서 주역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가득 차는 것. 하늘이, 땅이, 사람이, 귀신이 가득 찬 것을 미워한다고 했죠. 혼자서 가득 차면 절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 주역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공을 오래가게 하고 싶다. 이것도 일종의 가득 찬 것인데 주역은 가득 찬 것을 용납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오래 지속시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냐 하면 혼자서 가득 차지 말아라. 남과 같이 가득 찬 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혼자서 가득 찬 건 가득 찬 거지만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같이 가득 찬 건 가득 찬 게 아니죠. 내 거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우러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래서 왕된 자가 뭐냐? 손과 이익을 그 이치를 꿰뚫어 본 자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있다는 것.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손해를 감수하고자 하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익을 보겠다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익괴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